자, 2절에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메인 스레드가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작업 스레드를 자, 시행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작업을 병렬로 실행할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프로그램에서 병렬로 실행할 작업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메인 스레드가 작업할 메인 작업과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하지 않는 또 다른 작업 1 그리고 또 다른 작업 2가 있다 그러면 자, 작업 1과 작업 2를 자, 스레드로 만들어서 자,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 메인 작업은 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시작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내용들을 자, 넣어주면 되고요. 자, 작업 1과 작업 2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면서 동시에 실행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자, 메인 스레드가 실행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가 작업하고 있을 동안 어떤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이제 또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몇 개의 작업을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일단 메인 작업을 시키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니까 그 메인 스레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시에 작업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서 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 스레드를 자,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그래서 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스레드 하위 클래스로부터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동시에 실행해야 될 작업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작업을 정의할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자, 동시에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합니다. 자, 이 러너블은 자,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러너블에는 run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run 메소드 안에 여러분이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을 동안 동시에 실행할 코드를 이제 여기에다 넣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작업을 정의한 자,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자, 이제 스레드로부터 자, 이 run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그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자, 이 클래스를 일단 먼저 객체를 생성을 시켜요. 자, 그래서 작업을 정의한 클래스를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시키고요. 자, 러너블로 이렇게 자, 대입을 받았는데 자, 그 이유는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러너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태스크 객체를 자,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매개 값으로 자, 이 태스크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스레드가 결국은 이 태스크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하나의 스레드도 이제 객체화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레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레드 객체가
결국 이 태스크의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데 결국 run을 실행하면서 자,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이와 같이 자,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거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요거는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대입을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직접 이 매개값에다가 러너블이라고 하는 자,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를 만들면서 자, 여기다가 런을 재정의를 하고요. 자,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익명 객체로 만들어서 자,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새로 생성된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코드가 이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자, 자바 8부터 추가된 자, 람다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나서 자, 여기다가 자, 람다식으로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러너블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러너블은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러너블에 자, 매개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고 자, 중괄호로 작성하는데 바로 이 중괄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결국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이 이 람다식은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생성이 돼요. 이와 같이 러너블이라는 객체로 생성이 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뭐 이 코드나 여러분 이 코드나 같은 코드고요. 결국 이것도 자, 요와 같이 객체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다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나서 자,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면 비로소 이제 스레드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 스레드가 실행하는 코드는 바로 run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드가 결국 새로운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동시에 실행해야 될 어떤 작업이 있다면 이와 같이 클래스로 만들고요. 자, 런어블을 구현을 해서 자, 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런 메소드 안에는 자,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넣어줘요. 자, 이거 자체는 스레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면서 자, 이 클래스로부터 만든 작업 객체를 넣어주면 바로 이 스레드가 결국 이 런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start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렇게 만든 스레드를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자, 스레드가 이 런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인 방법인데 여러분이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익명 객체로 런어블을 만들어서 자, 런을 재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람다식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레드 생성과 실행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12장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2. 자, 이렇게 주고요. 자, next. 자, 그
그 다음에 자, 피니쉬. 자, 먼저 그 2절의 예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자, 패키지를 자,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섹션 02. 자, 이그잼 01 언더바 create 자, thread 자, 이렇게 패키지를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티 스레드를 하기 전에 메인 스레드, 즉 싱글 스레드가 자, 두 가지 작업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자,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beef print example 1로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자, 이렇게 자, 작성이 됐는데 자, 메인 메소드는 누가 실행한다 그랬죠? 자, JVM이 생성한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자, 얘가 자동적으로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메인 메소드에 자, 두 개의 작업을 하는 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자, beef음을 5번 반복해서 소리 나게 하는 작업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띵이라는 문자열을 자, 5번 출력하는 자, 작업이 있다고 봅시다. 자, 비포음을 5번 반복해서 소리나게 하는 작업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툴킷이라고 하는 자, 객체를 얻어냅니다. 자, 일자가 빠졌네요. 자, 어떻게 얻어내냐면 toolkit 자, get default toolkit을 얻어내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5번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할 때마다 툴킷에 beef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띵이라고 하는 소리를 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빨리 실행해 버리면 자, 이 띵 하는 소리가 5번이 자, 소리 나는지 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자, 소리를 내게끔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코드를 자,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 다시 말해서 자, 요것을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0.5초간 자, 여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록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1000을 주게 되면 자, 1초가 되고요. 그래서 500이 되니까 0.5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스레드를 일시 정지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에 의해서 여러분이 띵 소리가 나는데 0.5초 주기로 띵, 띵, 띵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5번을 자, 소리 나게끔 이제 해준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자, 띵이라는 문자열을 5번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위에서
포문을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띵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자 이 띵 소리를 5번을 다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띵이라는 문자열을 5번 출력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자 띵 소리가 날 때 동시에 띵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띵 한 번 할 때 띵 문자열 출력하고 다시 띵 할 때 또 띵 문자열 한번 출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현재 메인 스레드고 메인 스레드가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완료를 해놔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하기 때문에 항상 소리가 5번 먼저 나고 그 뒤에 띵 문자열이 5번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를 사용하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띵 소리 한 번 날 때 띵 출력하고 띵 소리 날 때 띵 한 번 문자열 출력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소리가 5번이 먼저 나고 자, 그 다음에 띵 문자열이 5개가 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소리와 출력이 동시에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해서 이제 멀티 스레드로 자, 소리와 함께 띵 문자열이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자, 만들어서 해보죠. 자, bif print example 1.java를 자, 복사해서 자, 막바로 페이스트 하고요. 자, bif print example 2라 두고 자, OK를 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bif음을 5번 반복해서 소리 나게 하는 작업 이거를 자, 별도의 작업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자,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bif task를 만들게요. 자, 작업 클래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implement 런어블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자, 런어블이 가지고 있는 런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해서 자, 런을 재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바로 띵 소리를 5번 반복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자,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요거를 자, 지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작업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이제 스레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 클래스로 직접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자, bif task를 자, 이렇게 매개 값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 생성자 매개값으로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 이제 스레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자, 비프 태스크에 바로 이런 메소드를 자,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thread.start 이렇게 이제 해주면 비로소 새로운 스레드가 자, 비프 태스크에 자, 런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떤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까? 자, 요거는 여전히 메인 스레드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여기서 쭉 이렇게 자,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졌고 이 메소드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스레드가 비펌을 5번 반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동시에 자, 실행이 자,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자, 출력할 때 자, 여기 이 스레드는 자, 소리를 이제 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소리와 함께 출력이 되는 걸 자,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자, 실행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how 1이었죠. 그래서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how 2를 자, 하는데 how 2는 자, 스레드를 직접 만드는 거는 맞는데 자, 여기 안에다가 직접 new runnable 객체를 만듭니다. 익명 객체로 만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run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비프 태스크 클래스에서 우리가 넣었던 바로 이 비펌을 5번 올리는 코드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 여기다가 작성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스타트 시켜주는 거죠. 자, 스타트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냥 생략하고 자,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성하든지 자, 두 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성하든지 간에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자, run 메소드를 실행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익명 객체에 run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출력하고 자, 작업 스레드는 소리 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는 똑같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자, 스레드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how 3인데요. 자, how 3이 제일 간단합니다. 자,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건 맞는데 자, 여기다가 자, 람다식으로 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람다식을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로는 자, 여기에 런의 갈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갈로는 바로 이 중갈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시에다가 꺽쇠를 붙여서 이제 작성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코드를 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코드에 의해서 러너블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객체를 스레드 생성자에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이 코드나 여기서 요까지나 자, 요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트 하게 되면, 이걸 스타트 하게 되면, 자, 새로운 스레드가,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동시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자, run 메소드에다가 정의를 하고요. 자, 스타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가 이제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자, 동시에 자, 두 개의 작업이 처리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스레드 하위 클래스로부터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자, 스레드를 상속을 받는데 자,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 run 메소드에 자, 새로운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이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자,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이 스레드를 자,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요. 자,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생성을 해서 우리가 작업 스레드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자, 스레드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런어블 객체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자, 지금은 자, 스레드를 직접 상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 하위 클래스로부터 스레드 객체를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자, 이와 같이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스레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ew thread 이렇게 하고 자, 생성자를 호출했죠. 그래서 여기에 중괄호를 넣어서 자, 스레드를 상속하는 하위 객체를 자, 익명 객체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자, 새로운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도 좋고 이렇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tar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새로운 작업 스레드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bform을 내는 자,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메인 스레드가 띵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동시에 그 새로운 작업 스레드가 띵 하는 소리를 내게끔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스레드의 하위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bif thread라고 이름을 자, 지어 주겠습니다. 자, bif thread는 자, 새로운 스레드로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extends thread 이렇게 해서 자, 스레드의 하위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가지고 있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건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이와 같이 재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자,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요. 자,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bform을 5번 내게 하는 코드가 있었죠. 자, bif print example 2.java에서 자, bform을 5번 내는
자, 요 코드를 자,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툴킷에서 에러가 나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서 자, java.awt 툴킷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 줍니다. 자, 컴파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 하위 클래스로 자, 새로운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을 해서 자, 우리가 띵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면서 동시에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비프 프린트 example 2.java를 자, 복사를 해서 자, 비프 프린트 example 자, 3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3을 열어서 자, 여기에 how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지우고요. 자, 여기까지 다 지울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정을 하고 자, 여기 메인 스레드가 띵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둡니다. 자, how1 여기에서 스레드 하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자, 비프 스레드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자, 부모 클래스 타입인 스레드로 이제 대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자,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제가 이렇게 대입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막바로 thread.start 하게 되면은 자, 새로운 작업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비프 스레드에서 자, 소리를 5번 내게 하는 이 코드와 함께 메인 스레드에서 띵이라는 문자열을 5번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자, 하위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요. 익명 객체로 하위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주석 처리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이와 같이 익명 객체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선택을 하면 자, 재정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여기에 bform을 5번 내게 하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자, 스레드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자, 새로운 스레드가 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스레드는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실행할 거고요. 자, 메인 스레드는 자, 요 코드를 실행하면서 띵이라는 문자열을 5번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자, 크게 두 가지. 스레드 클래스로부터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스레드에 자,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이 하위 클래스를 생성해서 자, 스레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레드는 스레드 개별적으로 별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메인 스레드가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JVM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JVM이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메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스레드하고 다시 이렇게 주고 스레드 순번으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나서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보면은 스레드 다시 몇 번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스레드 이름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 자, 생성된 스레드에서 s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여기다가 스레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이름이 여러분이 준 스레드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자, 스레드의 이름이 필요해서 그 스레드 이름을 가져오려 그러면 그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 인스턴스를 얻는 방법은 이와 같이 자, 스레드의 정적 메소드인 current 스레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 객체를 얻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스레드 이름을 얻고 싶다면 자, thread.getName 이렇게 하면 스레드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 이름은요, 그렇게 빈번하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이름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현재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인지 확인할 용도로 디버깅 단계에서 이런 getName을 이용을 해서 스레드 이름을 알아내도록 이제 그렇게 하곤 합니다. 스레드 이름을 얻어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example이라고 두고요. 자, 스레드 네임이라고 자,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 이름은 스레드 자, name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하고요. 자, 먼저 뭐를 확인해 볼 거냐면요.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인지 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메인 스레드가 실행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현재 자, 요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실행하는 스레드 인스턴스를 얻으려면요. 자, 스레드의 자, 정적 메소드인 current thread라고 하는 것을 자,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는 자, 스레드의 인스턴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thread.get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스레드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리턴하기 때문에 자,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 스레드 이름은 메인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가 결국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새로운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서 그 작업 스레드가 어떤 이름을 가지게끔 해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얻어내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작업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 스레드 A를
자, 스레드의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스레드 A를 만들고요. 자, 스레드 A는 자, 스레드의 하위 클래스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스레드 A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for int i는 0, i는 2, i++. 그래서 두 번 반복하도록 포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시스템 out.println 해서 출력을 하는데 자, 현재 어떤 스레드가 출력을 하는지를 자,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자, getNam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자, 이 getName은 자, 현재 생성된 스레드 A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스레드 A의 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얻어서 자, 가 출력한 내용이라고 자, 콘솔에 한번 자, 출력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로 이 스레드 A가 자,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스레드 네임 example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로 가서 자, 스레드 A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요 위에 스레드하고 이 스레드하고 지금 자, 중복으로 선언되어 있어서 에러가 났죠. 그래서 요거는 자, 스레드 A 이렇게 자, 변수를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A.start 이렇게 해서 자, start 메소드가 호출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스레드 A에 run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가 새로운 작업 스레드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자, 요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자, 메인 스레드입니다. 메인 스레드고요.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A를 스타트 하는 것도 메인 스레드가 하는데요. 이 스타트가 실행되면서 이제 여기서 새로운 자, 스레드 A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코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작업 스레드인 스레드 A가 실행하는 코드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스레드 A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스레드 A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은 자, 스레드 다시 0번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레드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다시하고 스레드의 순번이 디폴트 이름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레드 이름을 별도로 주고 싶다면 자,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자, set name을 자, 호출해서 자, 이름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name 호출은 생성자에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레드 A의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자, set name 하고 여기다가 내가 스레드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레드 이름을 지어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레드 A가 생성할 때 결국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etName을 하게 되면 자, 스레드 A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스레드 네임 example을 실행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스레드 A가라는 게 정확하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스레드 A와 비슷하게 스레드 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A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스레드 B로 만들고요. 자, 스레드 B는 자, A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메인 스레드에서 생성하고 이제 실행을 할 건데요. 자, 스레드 B는 자, 이름을 이번에는 주지 말죠. 그래서 이름을 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작성을 해보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스레드 B는 자, 스레드 다시 1번이라고 하는 자, 기본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1인 이유는 이제 스레드 A가 그 생성될 때 이제 기본 이름으로 스레드 다시 0번으로 자, 생성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스레드라고 해서 자, 스레드 다시 1로 자, 기본 이름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레드 네임 이그젬플로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 자, 드리자면요. 자,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메인 스레드가 자,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비로소 여기서 자, 스레드 A가 자, run이라는 메소드를 자, 실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레드 B를 스타트 하면은 자, 이렇게 스레드 B가 다시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타트를 시키는 이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요거를 스레드를 생성한 스레드가 누구냐를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스레드 A를 생성한 스레드라고 그래서 자, 여기는 뭐라고 코딩을 하냐면요. 자, 스레드 current thread getName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하면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를 얻어서 자, 이름을 자,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라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스레드 A가 결국은 자, 메인이라는 스레드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고 스타트를 호출하는 것도 메인 스레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스레드 A가 이제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트 메소드는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밑에도 자, 스레드 B를 자, 생성한 스레드라고 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자, 스레드 B를 생성한 스레드도 자, 메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전부 다 메인에서 실행이 되지만 스타트를 하는 순간 자, 스레드 A의 자, run 메소드가 자, 스레드 A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레드 B가 스타트 되면은 자, 스레드 B의 run 메소드가 스레드 B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스레드를 생성함과 동시에 자, 여러분이 스타트를 이제 호출할 수도 있고요. 이 스타트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자, 호출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재에는 없지만 아주 스레드의 중요한 특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레드를 생성하고 나서 여러분이 스타트를 호출을 하고 이 스타트 호출하고 나서 새로운 스레드가 자, 런 메소드를 모두 실행하게 되면은 다시 스타트를 호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타트는 딱 한 번만 호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스레드가 필요한데요. 이전 스레드하고 작업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타트를 다시 호출할 수는 없고요. 스레드를 다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자, 스타트를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스타트 메소드는 재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이상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 스레드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자, 스레드 A의 이름을 직접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자, 스레드 B getName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자체는 메인 스레드에 의해서 자, 실행이 되겠죠. 근데 메인 스레드가 이 스레드 A의 이름을 얻고 싶어서 자, getName을 자, 호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든 이유는 자, 여러분이 항상 스레드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이거를 누가 실행시키느냐, 어떤 스레드가 실행시키느냐,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고요.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거고, 결국 이것도 메인 스레드가 실행하는 건데, 스레드 A 안에 있는 이름을 얻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스레드 A하고 스레드 B가 실제로 실행하는 코드는 바로 이 run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코드라는 거,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